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윤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갓슨쌤 영어학단 채널을 운영하면서 초중고 영어교실을 운영하시는 갓슨쌤을 모시고 중고등학교 내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슨 선생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요새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든데 뭘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 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중고등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수능 영어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가 어떤 성격을 띠면서 변화해 왔는지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수능 영어가 이 절대 평가가 이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첫 2년 정도는 그 이전에 이제 상대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2, 3등급 나오던 학생들이 갑자기 한 해 넘어가면서 1등급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방에 이제 나도 1등급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엄마들 이제 힘을 빼면서 수능 영어의 시대는 이제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이 실상이 어떤가? 지금 와서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국어나 수학에서 100분 1등급이 이제 4%대 들어가야 되는데 1등급 되려면 이 수능 영어 모의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4%대까지 잘라가지고 겨우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 1등급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겠죠.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제 4%대로 자꾸 측정이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이제 힘을 엄청 뺀 거죠. 그렇죠. 그 수학, 국어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런 쪽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제 그걸 보고 난이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 내공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조금 자꾸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덜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웃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쏟던 이 경쟁이 고등부 내신으로 몰리게 됐죠. 지문이 길어지고 뭐 서술형에서 교묘하게 이제 감점을 유도하는 변별력 지옥에 그냥 공교육 영어 선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같이 함께 막 손잡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예. 수능 영어에 쏟던 경쟁이 이제 고등부 내신까지 왔다. 이 말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버린 거죠. 그 남은 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학종 있지 않습니까? 학종하고 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능 영어는 이제 쉽게 조금만 하면 되니까 학종하고 이 교과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열심히 바짝 하면 내신 등급을 좀 올려가지고 다른 못하는 이제 과목의 평균을 좀 올릴 수 있었다. 네. 영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암기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급하게 조금이라도 좀 올리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을 좀 높이지 않으면 등급을 나누기 힘드니까 내신에서 신경을 많이 쓰죠.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교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란 게. 네네. 그 내용 자체가 내신에서 변별력 높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부교재들이 겁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부교재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수능 기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캐캐 묵었던 옛날 것도. 옛날에 2013년 뭐 불수능 이런 데서 그렇죠. 가져와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러면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영어는 이제 부교재를 통한 변형 문제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특목고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지문 자체를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국어 비문학처럼.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 시험지인데 너무 길어. 숨차. 진짜.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 5등급 정도 되면 마음의 정리라고 편안히 내려놔야 애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3, 4등급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극심해지고 네.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뭐냐 단 한 문제라도 덜 틀리려고 이제 조바심을 내면서 이제 머리도 털 빠지고 살도 빠지고 성질도 빠지고 뭐 그야말로 빠지는 악순환 아닙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제가 나름대로 좀 이제 생각하고 정리한 게 있는데 한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본기인데 기본기 중에서도 이제 고등부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휘력. 그냥 단순한 어휘력이 아니고 그 단어의 의미 확장하고 특히 이제 3, 4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고전한 게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유사 어휘를 잘 챙겼는데 전혀 다른 단어로 완전히 착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어의 품사 전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CHANGE 그죠? 불어로 샹제 영어로 change 이 change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영어 단어 하나가 추상적 개념의 명사로 변화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 거스름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사로 지가 주어가 변하는 변하다라는 뜻이 있고 목적을 변화시키는 바꾸다라는 타동사가 있다는 거죠. 실전 영어에 답쳐 보면 father, father, 아버지 이런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도 쓰여요. 아. 제가 가르치는 두 가지 같은 첫 번째는 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다. 네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원인 제공을 하다. 실제로 품사전향이 토플에서부터 몇 면이 내려와가지고 수능을 장악하고 내신에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문법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부의 핵심 문법은 도치, 가정법, 접속사, 관계사 그리고 준동사의 개념은 제발 좀 확실히 해두면 두 개 중에 고르는 거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여타 문법 개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문의 이해력을 좀 내신 기간 시험 외에도 좀 나름대로 꾸준히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기를 같이 가지 않으면 내신만 겨우겨우 따라가다가는 실제 내신도 잘 해낼 수 없고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1 올라가기 전에 구문 같은 경우는 천일문, 인문, 인문. 그리고 이제 기본하고 그 기본에 딸려 있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신사고 고등 비교 영문법 이런 거 한 두 번 정도 돌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기본 어휘나 약간 탭스 600점대 어휘를 같이 돌아주니까 방학 때 특히 이제 부흥고나 우리 신도고 3등급 정도는 쉽게 내신이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흥고 이제 신도고 1, 2등급을 노린다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나 혹은 이제 겨울 방학 때 수능 1등급 어휘나 수능 특강 어휘집 있지 않습니까? 따로 나오죠. 수특 어휘집. 그죠. 수특 어휘집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약간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탭스 800점대 어휘. 요 공부를 좀 같이 해놓으면 뭔가 그 틈새의 어휘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 하면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양훈고등학교는 2.5나 3등급 정도.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4인데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세 개 한 줄 알았다. 네. 그 다른 영어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인데 이 내신의 기본이 뭐냐면 완벽한 본문 지문의 암기다 이거죠.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영한 그리고 한국말로 된 걸 영어로 바꾸고 순서도 맞추고 처음에는 학생들은 고통스러워서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데 피해가려고 문제 먼저 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첫 2주 동안은 심도 있게 먼저 집중을 2주를 처음에 하면 나중에 되면 문제 풀이 그야말로 껌이에요. 얘.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행적인 깊은 어휘와 수거학습 구동사 플러스에다가 쓸데없는 문법 마지막 핵심 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본문의 완벽한 숙지인데 이게 전체의 75%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감각 이런 걸 익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오는 이제 수준 높은 고등학교들의 이제 내신 문제는 솔직히 이제 시험 낸 공교 영어 선생님들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너무 길고 많아서 미리 포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먼저 본문을 꼼꼼하게 힘겹게 얼마나 분석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반복했는가 그 횟수 그에 따라 등급이 미리 나뉘어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들 보면 기본적으로 본문을 5번 이상 보고 1등급 학생 중에서도 10회 이상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첫 1, 2주일 정도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고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연결하는 수식 구문, 구문과 번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도가 소설책 읽듯이 쫙 보고 그리고 눈에 빡 들어오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합니다. 정확하게 답만 딱 찍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남죠? 그러면 돌아가 좀 미심 적었는데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너무 웃긴 것은 이것도 이제 훈련된 학생들은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나름 투자했다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상위 등급 학생들이 특별히 시간상으로 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빠르게 쓰는 것이죠. 쟤는 얼마 안 했는데 몇 번 안 돌아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반번 돌 때 반도 제대로 못할 때 3번 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영상 만들고 기획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여기 장비 장난 아닌데 네 여기가. 이게 와. 조금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은 들였습니다. 제가 여기 네. 와서 좀 놀랐습니다. 예. 아. 종종 불러주세요. 네네. 재밌네 이거. 네, 좋아. 저 되게 좋은 경험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콜라보들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